여러분,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산책을 하지 않으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일종의 미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매일 2시간의 오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영화의 거장 감독 데이빗 린치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로 1973년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오전 오후 20분씩의 명상 시간을 꼽았죠. 우리의 유느님 역시 매일 아침 신문 서너 종을 정독하고요. 8대의 TV로 온갖 방송들을 모니터하면서 어느 누구와 만나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사들은 하루 중 어느 시점에 매일 반복되는 자신만의 어떤 유니크한 의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에게 공평한 하루 속에서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었는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도 팬이 많은 무라카미 하루키. 그는 규칙적인 삶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많은 인터뷰에서 그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자신만의 의식에 가까운 라이프 스타일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정오가 되기 전까지 글을 쓰고 점심 식사 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을 한다고 하죠. 그 후 저녁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재즈 매니아답게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다가 거의 매일 정확히 9시 무렵에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키가 이 반복적인 일상을 무려 30년 이상 꾸준하게 지켜왔다는 사실이죠. 파리 리뷰라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하루키는 이런 단순한 삶의 반복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일종의 최면을 건다고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 단순 반복되는 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미국 미술의 지위를 올려놓았다고 평가받는 화가 잭슨 폴록. 그는 1930년대 뉴욕에 정착해 작품 활동을 했지만 당시 그의 생활 습관은 엉망이었습니다. 음주를 너무 좋아했던 잭슨 폴록은 날마다 파티에 참석했고 절제할 줄도 몰라서 매번 폭음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그의 현명한 아내였던 리 크레스너가 결심을 하고 1945년 잭슨 폴록과 함께 작은 어촌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술친구와 파티가 모두 사라진 시골 마을에 살게 되자 잭슨 폴록은 작품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그는 거의 매일 정오가 될 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헛간을 개조해 만든 작업실로 향해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작업 시간은 늘 오후 6시까지였고요. 그 후에는 파티와 폭음 대신 딱 맥주 한 병을 곁들인 저녁을 먹었고 식사 후에는 아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잭슨 폴록 하면 떠오르는 작업 기법,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드리핑 역시 이 시기에 개발됐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술에서 벗어나 미국 미술의 아이콘이 됐던 폴록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인 글렌 굴드는 괴짜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우선 그는 아주 심한 결벽증과 건강염려증 환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전화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그 병원균이 옮을까봐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하죠. 녹음을 위해서 뉴욕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을 때는 뉴욕의 물은 믿을 수 없다면서 자신이 먹을 물을 따로 챙겨왔고요. 연주 전에는 따뜻한 물로 손을 무려 20분간 씻고 자신만의 수건으로 손을 닦았으며 거의 항상 장갑을 끼고 사람들을 대했다고 하죠. 병균이 옮거나 손을 다칠까봐 다른 사람과는 악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누군가 어깨를 살짝 건드리자 병원에 가서 어깨 깁스를 했답니다. 또 글렌 굴드는 밝은 낮 시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낮 시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색의 물건이나 파란 하늘을 보면 울적해졌다고 하죠. 때문에 그의 녹음이나 연주는 대부분 오후 7시 이후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밝은 낮에만 예술혼을 태웠던 작가도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양철북의 작가 귄터 그라스는 밤에 절대로 글을 쓰지 않았다는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밤에 썼던 글을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글을 쓰려면 햇빛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밤 시간이 주는 어떤 감상적인 느낌의 글을 썼다가는 다음날 이불킥 5만 번 각이라는 것을 이 작가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예술영화의 거장 감독 잉마르 베리만은 매일 똑같은 점심 메뉴를 먹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점심 메뉴는 항상 유산균이 들어간 사워 밀크에 딸기잼과 콘플레이크를 섞은 일종의 토핑이 올라간 요거트였다고 하죠. 또 그는 매일 낮잠 시간을 1시간 정도 반드시 확보하는 낮잠 매니아였고요. 말년에 그리스의 섬에 머물면서는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산책과 음악 감상을 위한 시간을 따로 빼놓는 사색을 매우 즐기는 예술가였죠.
미국의 화가인 척 클로스는 예술가 역시 하나의 직업이며 생활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영감이라는 것은 아마추어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나는 그저 일을 하러 작업실에 들어갈 뿐이라는 멋진 말을 남겼죠. 실제로 척 클로스는 우리가 예술가에게 부여하는 천재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는 허상일 뿐이라면서 오전에 3시간, 점심 식사 후 오후에 3시간씩 그림을 그리는 일반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속에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소설가 트루먼 커포티는 꼭 침대에서 담배와 커피를 즐기며 글을 썼고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3개 이상 있으면 재수가 없다는 징크스를 가졌다고 하죠.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시나리오를 쓰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샤워 덕후였고요. 소설가인 윌리엄 게스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카메라를 들고 나가 딱 2시간씩 도시에 낡거나 버려지거나 더럽거나 고된 풍경들을 찍고 돌아왔고 정오가 되기 전에 글쓰기를 끝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이 잘 풀리거나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어떤 의식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온갖 소음과 멈추지 않고 울리는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우리 전만이들만의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